네, 안녕하십니까. 럭키 세븐 기호 7번 노동당의 이백윤 사회주의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공동정치위원장 김장민입니다. 말씀하신 발제 또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토론자들 대부분 다 이제 동의하고요. 그러면서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대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이 돼야 된다. 이거는 정말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가용 위주로 교통계획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에 수동적으로 쫓아가는 도로만 확충하는 것 이런 방식은 앞으로 좀 지양돼야 된다. 그리고 현재 공공교통이 찬바심인데 이제 공공교통을 정책 교통계획의 중심으로 세야 된다. 다 동의하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재정에 있어서 민간들은 오히려 정부가 지방자치단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수익이 늘어나는데 정작 공공교통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 적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경쟁성이 없다. 이런 논리가 적용되면서 그래서 공공교통을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정부나 자본, 언론의 논리, 이런 논리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요금에 있어서도 이제 수익자 부담이라는 말은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왜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이상 혹은 1시간 반 이상 길거리에 왜 시간을 소비하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교통 요금이라는 게 결국은 노동자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건데 이 수입자를 단순히 대중교통의 이용자를 국한시키는 게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가장 이익을 받는 건 노동자들의 활동, 이동으로 인해서 바로 자본가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거고요. 또 교통이나 도로망이 확충되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보습니까? 토지 소유자, 빌딩 소유자가 가장 이익을 보죠. 그래서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런 부동산, 이러한 수익을 보는 교통세 이렇게 해서 유럽과 같이 그 부분을 공공교통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로 가자. 그리고 교통요금을 단순히 수입자 중심이 아니라 이 사회를 재생산시키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대요금으로 가자. 또 무상 요금으로 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관료나 자본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와 또 우리 공공운수노조, 우리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종사 노동자들이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동의하고 이런 기조에 따라서 기호 7번 노동당의 이백윤 사회주의 후보가 이러한 공공교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이백윤 노동당 사회주의 후보는 이제는 정권이 아니다. 민주당이다, 한나라당이다. 이제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권 교체 많이 됐지만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정권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호 7번 노동당 이백윤 후보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뭐냐? 사회주의는 결국 국가가 노동자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 돌보리 사회다. 이런 기조하에서 단순히 공공교통뿐만 아니라 노동자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호 7번 이백윤 노동당 사회주의 후보는 바로 이 사회주의로 가는 대전환의 첫 단계로서 체제전환, 천비상경제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가 책임지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미 OECD는 GDP의 50%를 국가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게 약 1,000조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재정 1,000조 시대를 열어서 그 돈으로 국가가 노동자와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사회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조해가지고 국가투자은행을 설립하고 재벌을 구가해서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이 일자리를 보장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재정 계획은 그 박스 안에 있으시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노동자 시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의료, 그 다음에 주택,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건 사실 이제 임대주택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을 1,000만 원 이상 하자. 이것들을 이제 다가구 소유를 금지하고 민간 임대주택을 금지해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어떤 그 공공교통, 그리고 통신요금, 통신의 독점으로 인해서 한 가구당 인터넷이다, 전화다, 휴대폰이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착취받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도 전기와 같은 에너지, 이런 것도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 아래서 공공교통도 그러한 기조 안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 나온 얘기지만, 통합교통공사를 설립해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연동해야 된다. 그래서 철도,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이런 것들을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통합교통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버스 완전 공영제나 택시 완전 월급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동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가 이런 공공교통에 투자를 확대해야 되고, 또 공공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시장 원리에 맡기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들을 시장 원리에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공공교통으로 인한 적자는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원을 확대하고요.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민영화를 중단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할 매각을 중단하든지, 이미 된 경우는 KTX나 SRT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재통합하자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동의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기조로 인해서 사회주의 대전환의 커다란 그림 속에서 공공 필수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그 안에서 공공교통도 통합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호 7번 그 이백윤 노동당 사회주의 후보의 입장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그 당보다, 노동당보다 여기 나오신 그 우리 노조 종사자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여러분과 함께 상의해가면서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질문에 좀 답변하기 전에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한다 봐요. 정책 공약의 발표와 실제로 이행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정책의 내용만 보면 안 되고 과거 정권을 잡았을 때 얼마나 이행했냐, 이거를 보면서 어떤 정당 선택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노동자의 투쟁에 평상시 얼마나 귀를 기울였냐, 그런 거 없이 공약만 보고 판단하면 여러분 또 속고 또 속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대정당이 정권을 잡죠. 그렇지만 거대정당이 정책을 이행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노동자 민중이 그 힘을 가지고 이행을 시키는 게 사실은 단순한 정책 공약보다 더 중요하죠. 저 오늘 이 토론하고 되게 중요한 토론인데, 과거에 정권을 잡은 경우에 공공운수 정책의 발표가 어땠고 그걸 얼마나 이행했고 이런 거를 미리 좀 이렇게 했으면 우리 공공운수 노동자나 이용자들이 많이 도움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던 부분이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우리 노동자와 공공운수 노동자 같이 투쟁하는 정당, 이 정당을 선택하고 이 정당을 키워줘야지만 그래야지 노동자, 소비자, 시민의 협상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협상력이 있을 때만 거대 정당에게 정책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다는 거죠. 질문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고통이라는 것은 상대적 견인입니다. 시대적 조건, 지형적 조건, 소득 수준에 따르죠.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항공이 공공교통이라는 걸 확실하게 단언하시고, 우리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건을 봅시다. 이미 다 해외라는 게 단순히 관광만 아니라 해외 운송이 되게 많이 확장되고 급속 운송이라는 것도 있으면서 저는
그 항공은 당연히 공공교통이다. 그렇지만 다른 영역과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토가 국토가 작기 때문에 그 고속철도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속철도망과 상호 보완하면서 항공이 그야말로 의미 있는 공공교통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되도록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공공교통도 항공에도 이제 포함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국가투쟁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기조를 얘기한 겁니다. 공공원수 이거 하나만 놓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호 7번 이 200일 노동당 사회주의 후보는 사회주의 기조, 사회주의가 뭡니까? 생산수단, 기업을 국유화, 공용화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사회에서 국유화 안 합니까? 국유화 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일자리가 보장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국공유화는 단순히 소유를 국가가 갖는 게 아니라 소유뿐만 아니라 운영, 그 결정권을 노동자와 시민들이, 소유자들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 산업은행 말씀하셨는데 국가투자은행은 단순한 국가만 소유하는 그 결정권을 거기에 노동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 시민을 위한 그런 거라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제 민주적 계획 경제다. 그래서 노동자, 소비자, 국민이 통제하고 결정 과정에 같이 하는 것 이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는 국가투자은행과 산업은행은 질적으로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